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다들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제목 보고 얘 또 무리수 둔다 싶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언제나 그랬듯 보란듯이 납득시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의 히어로 영화 뇌피셜의 경우에는 고대 신화에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게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진 신들의 이야기가 당시의 슈퍼히어로물이었으니까요. 이렇듯 당시의 슈퍼히어로물이었던 고대 종교나 신화가 오늘날의 슈퍼히어로 장르에 꽤나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고대 신화와 오늘날 슈퍼히어로 장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내러티브에서 신화와 유사성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아예 신화 속 존재를 현대의 슈퍼히어로로 등장시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배우 마동석이 MCU에서 연기하는 길가메시라는 캐릭터가 게이 캐릭터일 것이다 라는 저의 추측도 이러한 점에 기인합니다. 마동석이 맡은 배역 길가메시는 이제껏 밝혀진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류의 역사에서 서사시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영웅이기도 하죠. 영웅 길가메시는 신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런 길가메시에게는 영혼의 단짝 엔키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서로를 죽이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하다 정이 든 둘은 언제나 함께하며 세상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길가메시의 영웅담을 담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이 둘의 관계가 그 어떤 사이보다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인류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브로맨스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함께 괴물들을 처치하며 영웅적 행보를 이어가던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황소 하나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황소는 사실 신들의 왕 아누의 황소였죠. 화가 난 신들은 신의 황소를 죽인 책임을 물어 길가메시의 단짝 엔키두를 병에 걸려 죽게 합니다. 길가메시는 신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요.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품에 안긴 채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그 시체가 썩어 벌레가 끓을 때까지 엔키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시체가 썩을 때까지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라. 자, 여기서 좀 느낌이 오죠? 길가메시가 엔키두에게 느꼈던 감정은 확실히 동요 그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엔키두에 대한 길가메시의 감정은 저는 사랑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엔키두의 죽음을 목격한 길가메시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한 여정에 나섭니다. 영생을 추구한 신화 속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마블 이터널스와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마블 코믹스 이터널스의 길가메시 설정을 보면 불사의 몸인 그는 인간의 역사에 오래도록 개입해왔으며 인류의 역사와 신화 속에서 각각 길가메시, 삼손, 베오울프, 헤라클레스, 아틀라스 등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계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리스 로마 신화인 헤라클레스 신화의 원료라는 주장이 꽤 유력합니다. 두 영웅 모두 신의 핏줄이며 엔키두와 함께한 길가메시의 모험이 헤라클레스의 12고행과 굉장히 유사하고 두 영웅 모두 사자를 죽이고 그 가죽을 뒤집어 썼으며 황소를 물리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실제로 신화에서 동성애적 취향을 가진 영웅이었는데요. 헤라클레스는 힐라스라는 동료와 연인이었고 힐라스 외에도 여러 남자 애인이 있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죠. 현재 영화 이터널스에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의 히어로 등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동성애 성향을 가진 히어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터널스에 등장하는 다른 히어로들의 캐스팅이 공개된 현재 아직까지 헤라클레스의 캐스팅만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업로드한 영상에서 미스테리오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에는 그 대척에 있는 빌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빌런 역할을 하는 배우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몹시도 중요한데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은 샌드맨, 몰튼맨 등등이 등장한다고 예고해놓고선 정작 빌런 역할 배우가 누구인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빌런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저는 지금 이 헤라클레스에 캐스팅된 배우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는 게 이 스파이더맨 때와 몹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동성애자 히어로인 헤라클레스는 길가메시와 동일인이고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길가메시가 이를 숨기고 있다가 작품 후반부에 자신이 헤라클레스이기도 하다는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해봅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헤라클레스는 또한 한국인 캐릭터 아마데우스조와 함께 어울리는 단짝 캐릭터인데요.
길가메시이자 헤라클레스인 이 배역에 한국 영화 배우 마동석을 캐스팅한 것도 이를 위한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신화와 코믹스의 내용만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냐 싶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신화와 원작 코믹스 외에서도 배우 마동석의 배역이 동성애적 성향의 캐릭터일지도 모른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와 마블은 그 작품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PC주의를 녹여내고 있죠. 엔드게임에서는 감독이 직접 동성애자로 출연할 정도로까지요. 이터널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헤라클레스의 경우 동성애자 히어로로 등장할 것을 미리 예고한 바 있고, 이터널스의 공개된 주연 캐릭터들을 보면 고른 남녀 성비, 다양한 연령대,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으로 캐스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 중에 동성애자 캐릭터 한 명 없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아주 PC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거라면 백인 캐릭터의 동성애보다는 유색인종 캐릭터의 동성애가 더 PC하겠죠. 그리고 올해 개봉한 캡틴 마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게요. 캡틴 마블의 경우 페미니즘 성향이 굉장히 짙은 영화였습니다. MCU는 이 페미니즘 성향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실제 페미니스트인 브리 라슨을 캐스팅했는데요. 마블은 실제로 PC한 캐릭터의 캐스팅에 있어 그 성향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배우를 캐스팅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 마동석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신 분들 사이에서 배우 마동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겐고로라는 일본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큰 체격의 남성들이 거칠게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만화를 그리는 해당 업계에서는 장인으로 불리는 작가입니다. 해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취향 저격 만화를 그려 오랜 세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겐고로 작가가 어느 날 본인의 트위터에 배우 마동석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악인전의 스틸컷이었는데요. 문신 마동석, 치명적이다 라는 내용의 트윗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멋짐과 귀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 마동석이 굉장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남겼는데요. 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PC 캐릭터의 캐스팅은 그 어떤 캐스팅보다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캐스팅을 해놓고도 해당 성향의 관객들이 외면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그 때문에 캡틴 마블의 실제 페미니스트인 브리 라슨을 캐스팅했으며, 이번 이터널스의 동성애적 취향을 가진 캐릭터의 캐스팅에는 겐고로가 탐낼 만큼 해당 업계에선 호상과도 같은 이미지를 가진 배우 마동석을 뽑지 않았을까요? 자, 배우 마동석이 특정 성향의 캐릭터로 마블 영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연 길가메시는 LGBT 캐릭터일까요? 아닐까요? 1년 뒤에 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영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